세계의 눈과 귀가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향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공식화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약 한 달 전 후보 자리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정치 인생이나 미국의 운명에 중대한 연설을 합니다. 아직 후보 자리를 빼앗긴 것을 완전히 삭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일정 때문에 보통 그럭저럭 지나가는 전당대회 첫날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오늘 연설 일정이 잡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미국인에게 누구인지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알리는데 성공해야지 지금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장 안에서는 기쁨과 단결의 물결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겠지만 전당대회장 밖에서는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 대한 시위대 약 2만 명이 함성을 지를 태세입니다. 이 물결을 막을 수 있느냐도 민주당에게는 중요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부터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여러 경합주에서 강행군 선거 유세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쏠려있는 스팟라이트를 본인에게 가져가려는 시도지만 성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약체라던 그는 바이든이 민주당에게 배신당했다면서 이제 바이든은 자신보다 해리스를 더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리스 후보에게는 온갖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론은 전국적으로나 경합주에서나 모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 약간 앞서거나 팽팽한 정도로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두 후보 누구라도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정도의 팽팽한 판세입니다. 미국의 이민자 인구는 14%인데 혁신의 36%를 이민자가 주도합니다.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이민자 유치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온갖 이점을 던져버려 두바이 등의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진입한 지 2주일째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두 번째로 다리를 끊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후에도 추가 작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은 가깝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다시 이스라엘로 간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국 전역과 세계 또 한국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렸네요. 9시 35분경에는 오늘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신문에 한 칼럼니스트가 오피니언 리더가 쓴 글, 만약에 바이든 팀이 아니라 해리스 팀 또 트럼프 팀 어느 팀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 흐름은 대강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경제 정책은 이제 이번 주부터 굉장히 잘 나올 거고요. 일부 지난 주말에도 발표를 했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헤드라인에 빠뜨렸습니다. 그 칼럼을 9시 35분경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미국은 오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권자 수많은 사람들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대의원 숫자도 완전히 확보됐는데 그 후보가 대의원을 다 그냥 릴리즈 시켜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안해하는 국민, 불안해하는 민주당 그리고 기부자들의 압력으로 본인의 그 후보 자리를 완전히 부통령이었던 카멜라 해리스에게 대통령 후보 봉화를 건네주는 날이잖아요. 오늘 본인이 연설을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그저 이게 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일 바이든이라면 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은 당연히 지금 모든 포커스가 전당대회는 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에 맞춰지는데 오늘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엄청나게 기릴 겁니다. 미안하잖아요. 당에서도. 사실은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그 민주당 성향의 칼럼니스트는 쿠데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해서 아직도 본인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지만 당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내가 물러나는 게 낫다 해서 물러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본인이 이제 부통령으로 일을 뭐 같이 했고 부렸던 해리슨에게 이걸 넘겨주는 그 심정은 어떨 것이며 그리고 그를 몰아낸 바이든을 몰아낸 친구들의 미안함은 또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오바마, 낸시 펠로시 등등. 그리고 또 그것을 딱 그 본인의 어깨에 그야말로 어부지리를 한 격인데 이 어부지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엄청난 중압감, 부담감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해리스 후보도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짐, 누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장 무겁고 슬픈 것인지는 글쎄요. 이걸 재볼 수가 없어서 못 재보겠지만 어쨌든 해리스 후보는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굉장히 이제 세계에서 전부 지켜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김정은과의 관계는 그리고 뭐 이미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라든가 뭐 칩센 과학법 같은 것으로 한국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국과 맺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 다 뒤집히는가? 한국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한 후보는 중국을 너무 많이 알고 팀 월즈 부통령 30번이나 중국에 갔으니까 한 사람은 한 번도 중국을 방문조차 안 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이쪽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 트럼프는 잘 알고 있지만 각자의 계산이 엄청 빨리 돌아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 현 부통령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면 민주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탁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던 그 해에 이제 부통령이 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바이든이 본인을 선택을 해줘서 그 트럼프가 밀려났잖아요. 그러면서 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런 트럼프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번에는 트럼프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주말에 이제 계속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이거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시작한 얘기예요. 사기꾼 조 바이든을 해리스는 돕지 않았어. 이거 뭐냐면은 아니 돕지 않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죠. 트럼프로서는 늘 바이든보다 더 약한 사람이 해리스야 라고 하면서도 점점 여론조사도 따라오고 공화당에서 본인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를 조금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사기꾼 바이든을 돕지를 않았어. 데스밸리로 알려진 먼데이 나이트 스테이지로 완전히 그 바이든을 내쫓고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전당대회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나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미국도요 어떤 때는 막 헤드라인부터 제일 앞에 놓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뒤에다 모셔놓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고 그 전날인 수요일에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고 그렇게 볼 때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은 그냥 대우는 뭐 이렇게 벤치를 그 웜하게 하는 뭐 스포츠라면 그렇게 하는 정도거든요. 이걸 그 B 리스트인 그 첫날로 막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을 내쫓아 버리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는 이제 나보다도 오바마를 더 싫어하고 낸시 펠로시를 더 싫어한다. 바이든은 화를 내야지만 돼. 분노해야지 돼. 사람들이 그에게서 대통령직을 훔쳤잖아. 그건 쿠데타야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합니다. 또 카멜라도 오바마와 펠로시, 척 슈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금방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선뜻 지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거 그래도 뭔가 누군가를 경쟁하게 둬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래서 지금 굉장히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해리스는 해리스 나름대로, 그리고 바이든을 이거 안 되겠다고 몰아낸 사람들은 몰아낸 사람들대로 다 각자의 심정이 굉장히 착잡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그 연사들의 배치를 보니까 그게 쫙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데스밸리와 같다고 표현을 한 것은 별로 이제 힘들기만 하고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먹을 게 별로 없는 풍요롭지 않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무명이 이런 때 등장해서 연설 다 잘해서 스타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바이든 같은 사람은 말이야 막 중요한 때 말하네. 어떻게 중요한 때 거기다가 놓겠습니까? 본인이 그 봉화를 카멜라 해리스에게 던져주는 그 순간을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첫 번째 날에 바이든이 등장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첫 번째부터 지금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다 또 어떠한 그 연민의 정 같은 게 있잖아요. 아유, 참 안 됐다. 저 자리를 그래도 끝까지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그때는 쿠데타가 아니면 진짜 쿠데타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에 바이든하고 질 바이든 그리고는 이제 시카고의 시장이 손님들을 맞았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는 좀 전에 보니까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이제 연설하는 사람으로 잡혀 있고 그럼 두 번째 날도 원래는 별볼로인 그런 날인데 오바마 부부를 두 번째 날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 첫 번째 등장 그 날이 후진 날이 아니야. 둘째 날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연사 두 사람이잖아요.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는 사실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니 그 남편과 같은 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카고 일리노이주니까 일리노이주의 주지사가 이제 나오고요. JB 프리츠커가 이 사람은 정말 해리스와 같이 겨룰 수 있었던 사람이죠. 대통령 후보를 놓고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월요일 날도 봐야 돼. 화요일 날도 봐야 돼. 수요일 날은 당연히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으니까 그때 또 중요한 사람 쫙 배치를 합니다. 빌 클린턴, 오늘 힐러리 클린턴도 나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수요일에 배치를 하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역시 수요일에 배치를 합니다.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도 해리스와 만약에 결혼했다면 대통령 후보로 그 선상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부통령 후보를 받쳐주고 마지막 날은 현 권력입니다. 현재의 상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의 현재의 하원의 대표가 쫙 이제 연설 같은 것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잠깐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가 결국은 이제 그 해리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바이든과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잘 후보들을 빛내줄 수 있는 굉장히 이건 잘 배치를 한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서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이든이 마무리를 하면서 해리스에게 어떠한 그 봉화를 주는 이런 것으로 그럼 해리스는 지금부터 계속 이제 이런 것을 해야지 됩니다. 주말에 이제 버스 투어도 하고 하던데 검사로서는 젊은 경관을 살해한 그런 어떤 그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또 검찰총장으로서는 개인으로서는 사형제를 거부하지만 또 캘리포니아의 여러 주법 이런 것 때문에 입장이 달라진 왜 당신은 이렇게 입장이 많이 달라졌어? 상원의원 때 부통령 때 왜 이랬어? 하는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본인이 누구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 상처받았겠죠. 내가 만일 바이든이라면 상처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바이든을 달래기 위해서 바이든을 대통령을 만들었던 데 큰 힘을 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 같은 사람 어제 일요일이니까 다 이제 시사 아침 그 쇼에 등장을 해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어떤 대통령도 따라잡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근데 많은 것이 가려져서 그렇지 하고 낸시 펠로시도 요즘 잠 못 이룬다고 하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였으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이 러시모어 그 산에 바이든 얼굴도 이제 해놔야지 된다. 이런 그 제안까지도 했죠. 펠로시가 대통령과 친구고 아끼고 우정이 대단했지만 이 사람은 하원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그 당시에는 질 위기였다고 파악을 했으니까 지면서 하원에도 하원 의석도 많이 잃어버리면
낸시 펠로시는 더 이상 본인이 하원 의장은 아니지만 본인의 레가시 80살 넘었습니다. 이제 은퇴해야지 돼요. 그 본인의 레가시 본인이 뭐 17년 정도를 하원 의장을 했었던 이 하원이 의석을 빼앗기면 안 돼. 이걸 더 사랑했던 겁니다. 바이든보다는 당과 하원을 더 사랑을 했고 가장 그 낸시 펠로시가 무자비하고 성공적인 전술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그야말로 등에 손자국을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손자국을 냈고 그리고 나서 그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현재의 하원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도 오바마와 같이 네 사람 손자국이 묻었을 거예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등 뒤에는. 이 얘기는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 칼럼니스트가 표현을 한 겁니다. 참 그야말로 너마저도 브루투스 너마저도 에뚜 낸시 너마저도 하고는 이제 줄리우스 시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낸시 펠로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지금 이런 그 심정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오바마에게는 처음에는 힐러리에게 나중에는 해리스에게 그렇게 하면서 나를 버려버렸네? 이런 것. 미셸 오바마도 그렇게 민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캠페이너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할 때는 등장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셸 오바마와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의 부인이 친구였는데 같이 백악관에서 뭐 대통령, 부통령, 부부, 퍼스트 레이디, 세컨 레이디 등으로 지내다 보니까요. 그랬는데 그 헌터 바이든 와이프와 이혼을 할 때 바이든 가정에서 그 헌터 바이든의 그 첫 번째 부인 캐서린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 해서 그 다음에는 서로 별로 얘기들을 안 하고 지낸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전부 이제 오늘 이렇게 딱 이제 머릿속에 스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린 다우드라는 또 굉장히 냉정한 칼럼니스트예요. 뉴욕타임스에. 바이든을 밀어낸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해야지 된다. 쿠데타 맞다. 쿠데타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 당을 패배하는 것으로부터 구했고 바이든 그 당시에는 거의 패배의 그 기운이 뭐 완전히 덮였었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민주주의를 더럽히게 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뭐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많은 이제 바이든을 몰아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일 것이고 그에 비해서 또 해리스 후보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후보가 됐는데 이거 지면은 큰일 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던데요. 아니 해리스가 대세라고 하던데 무슨 해리스 선거 캠페인에 250명밖에 안 보였다는데 무슨 대세야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게 아니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 어제는 이제 그 현재의 부통령 후보 그리고 남편 부통령 후보의 와이프와 함께 버스로 딱 그 시골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공화당 색깔이 굉장히 강한 지역 그리고 공화당 색깔이 강한데도 바이든이 이겼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이제 헤드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또 소방국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건 작을 수밖에 없죠. 무슨 큰 대대적인 이런 캠페인을 봐봅니까? 이 전당대회 전에 하게 전당대회 때 이제 쫙 이런 것을 쏟아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런 해리스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전당대회장 바깥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에서는 막 그 단결 기쁨의 물결이 일겠지만 그리고 안에서도 maybe 아마 친팔레스타인 하면서 피켓 들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 대의원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나흘 정도 치러지는 이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 밖에서는 또 굉장히 이 친팔레스타인계와 친이스라엘계의 이런 시위 이건 이제 뒷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또 잘 그 민주당은 극복을 해야지 되고 전당대회 직후에는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번에 공화당은 전당대회 직후에 그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목요일 날 끝났는데 그리고 사흘 뒤인 일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 후보를 사퇴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해리스로 딱 이게 쏠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각자 다 최선의 일들을 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레가시를 오늘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드러내면서 내가 멋진 남자, 멋진 정치인으로 기록이 되는가 해리스를 그냥 통 크게 지지를 함으로써 그리고 바이든을 밀어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리스를 지지를 하면서도
바이든에게 좀 덜 미안하게 연설을 할까 할 것이고, 해리스는 뭐 all about을 다 그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건데, 모든 일들이 인간이 기획하고 노력하고 아무튼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공화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암살 미수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스그러들고만 이런 것으로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어제 이제 기자들과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플랜이 있는 거예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약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YouGov하고 CBS가 항상 영국의 매체와 같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경합주에서도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과거에도 바이든이 좀 높았으니까 해리스가 높고, 경합주도 뭐 거의 높거든요. 거의 높거나 오차 범위 안에서, 아니면 동률이거나 뭐 약간의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뭐 조지아 같은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걸 아는 겁니다. 지금 해리스의 선거 자문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벌써 이제 팀 월즈 부통령 후보도 틱톡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왓츠업이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이 왓츠업에도 뭔가를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선거 광고 비용도요, 뭐 3,700만 달러를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쭉 그 선거 때 노동절을 기해서 선거철까지 그 정도의 돈을 쓴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플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별명을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겁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뭐 완전한 공산주의자래요. 그 카멜라 해리스에게 하면서 카멜라 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별명 다 붙여봤자 뭐 레픈 카멜라 뭐 해봤자 안 통하는 겁니다. 라인 카멜라 등등 해서 이번에는 이제 뭐 공산주의자 그리고 카멜라 동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안 통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확실히 트럼프 후보가 타격 거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정치가 전당대회가 끝날 때쯤이면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마음을 정합니다. 대체로. 그러나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노동절 연휴를 기해서 거의 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10월에 서프라이즈한 이슈가 있다던가 그때 이제 마음이 바뀌지만 지금 스케줄 정도는 이 정도로 돼가고 있고, 그러므로 카멜라 해리스는 엄청나게 지금 부담감을 가질 것이고, 지난번 공화당 전당대회 때 대체적으로 한 2,40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할 때는 2,840만 명 정도가 봤거든요. 이게 트럼프와 바이든이 그 토론을 할 때는 5,100만 명이 봤습니다. 그것보다는 반 정도 된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 조이풀한 이런 분위기와 해리스를 조금 더 알아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알아가게 하지 나쁘게 알아가게 연출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트럼프의 공화당의 전당대회 약 2,500만 명보다 민주당의 이 본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해리스에게 조금 유리하게 될 텐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트럼프 후보는 공격 포인트를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지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제가 오늘 내가 만약 바이든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약 바이든이라면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아침에 계속 일을 하는데 그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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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따단따단 메아쿨파 하는 그 메아쿨파
내 탓이요 하는 게 생각이 났거든요. 어쨌든 뭐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던 아니던 많은 일반인과 기부자와 당과 정치인들은 본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메아쿨파 하는 것이 바이든에게는 그 좀 빨리 정신을 수습하는 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에디트 피아프 노래가 자꾸만 생각이 났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오늘 그 중요한 내용, 오늘 오랜만에 시카고 트리뷴하고 그리고 제가 시카고 선타임즈를 좀 읽어봤거든요. 이슈가 어디가 있겠어요? 잠시 뒤에 트럼프 뉴스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트럼프 후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을 지지했다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보고 잠시 뒤에 이제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있고 대통령 선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주요 신문 그 헤드라인 정도라도 요약해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때는 해야지 되겠죠. 자, 우선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시카고 트리뷴을 봤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사진도 크게 썼어요. 사진도 크게 써서 J.B. 프리츠거라는 이 일리노이주의 아주 인기 있는 그 주지사, 민주당이지만 성향 자체가 중도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호텔 업계의 그 상속자잖아요.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 이렇게 하겠죠, 주지사가. 그런데 시카고 트리뷴이 얘기하기를 이 단결 속의 긴장 맞죠? 단결 속의 긴장이죠. 단결을 해리스 쪽으로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가자 전쟁 그것 때문에 이제 긴장이다. 세계의 눈이 시카고로 쏠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위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 팔레스타인, 이렇게 팔레스타인 길을 들고 시카고 쪽에서는 지금 많은 그 시위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아래 동떨어진 건데 이렇게 아래 신문 일면에 보니까 나비가 보이네요. 나비가 보이니까 참 버터플라이 넘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다 이게 기후변화와 연관이 되겠죠. 시카고 선타임스는 시카고가 윈드시티잖아요. 별명이 바람 많이 부는 윈드시티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윈드시티가 컨벤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완전 준비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그 거리에 쭉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에 전부 시카고 웰컴 DNC 2024 1900년대 이후에 지금 시카고에서 처음이고, 그 전이 이제 시위가 있었던 1968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막 거기 미시건 애비뉴 있죠? 뭐 이런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에게 이제 지휘봉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웠던 1968년의 전당대회 희미한 메아리가 지금 이미 치기 시작한다. 물론 이스라엘 그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잘해줬다고 비난하는 것에 비해서는 해리스 후보는 조금 덜 비난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행정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비난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BBC 방송이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1968년과 2024년은 다르다. 왜 다르냐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베트남 전쟁에는 미군들이 나가서 싸우고 숨졌고 다쳤고 먼 나라에 가서 했다는 것.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기 전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후보를.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외쳤던 상원 의원대 린든 B 존슨의 부통령이 결었었고, 린든 B 존슨의 부통령이 되자 사람들이 왁 했었던 거고, 경찰의 대응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에 시카고 시장이 시장이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억압이 아니라 그 진압을 강하게 해라. 사살까지 해라. 왜냐하면 1968년도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이제 암살당했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차이를 두고 로버트 케네디 민주당의 후보였지만 지금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요. 존 F 케네디의 동생
법무장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시위가 많아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사살도 해라라고 했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체포되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잖아요. 시카고 시장이 오늘도 환영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시카고 시장과 경찰국장과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 심지어 시위대들도 미국에서 시위 아무 때나 그냥 기습 시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신고하고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게 넘어갈 때는 우리도 강하게 대처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또 허용을 한다 하고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또 1968년도와 지금은 바디캠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자예요. 다 바디캠이에요. 그 휴대폰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자체 태도 자체도 그렇게 시위대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이 아니다. 미국 군인이 지상군으로 가서 미국 사람들이 숨지고 다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시위는 있지만 지금 한 뭐 200군데의 조직이 다 가담을 해서 뭐 한 2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전당대회 기간 중안에 이제 전당대회장 주변에서 시위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다르다. 이 워싱턴 포스트도 걱정은 했지만 다를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68년도에 당시에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그러던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힘에 축이 돼 버렸다. 민주당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스는 세계의 눈이 시카고로 쏠리면서 일리노이 주지사 J.B. 그 프리츠커가 이제 막 환영하는 뭐 마치 시카고 트리뷴처럼 그런 것. 그리고 유권자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유권자가 해리스 이름은 아는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모른다. 근데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잡으려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네요. 해리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걸 이제 그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내놔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이 다 해리스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공화당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회주의자고, 그가 검사로 있었을 때 뭐 샌프란시스코가 막 봐라 망가져서, 검사가 시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렇게 쉐입을 지으려고 하고, 민주당은 이제 여성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이제 검사보, 검사, 검찰총장, 상원의원, 부통령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게 다져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알리는 것을 성공하고 이 열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언론과의 허니문도 조금 기간을 더 늘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어쩌면 11월 5일까지 계속 민주당의 이 열기와 언론과의 허니문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전당대회에 지금 많이 달려 있고요. 트럼프 후보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몇 주일 동안은 참 잠잠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집중하고 있는 동안 이거 굉장히 스케줄 빡빡한데요. 펜실베니아, 토요일에도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했고요.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그럼 조지아하고 위스콘신만 빼고 경합주를 지금 전부 가는 거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민, 경제, 범죄 세 가지 이슈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이슈에 집중한다고 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토요일에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작은 사진을 보면은요, 트럼프 주변에 정말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크게, 아주 큰 사진, 보통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 후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주변만 보여주니까 항상 꽉 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에 그 한 8,000명이 들어가는 실내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보니까요, 구멍이 난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에서 저렇게 많이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내니까 빈자리가 아주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 자리가 파란색인가 그랬는데 파란색 빈자리가 아주 그냥 듬성듬성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도 끝날 때쯤 되면 연설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갔던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트럼프 후보가 계속 지금도 이제 그 해리스 후보를 인신공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쇼를 한 100번쯤 보면은 그 쇼에 질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이에요.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공화당의 컬럼니스트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의 컬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맞고 이것도 정치인에게 너무 중요한 자산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것도 비난하면서 그 패기 누난도 완전히 그냥 그 과대포장된 사람이다. 뭐가 잘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사진을 찍다 건진 사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무너무 놀랄 만큼 훌륭한 아티스트를 불러서 카멜라 해리스를 마치 소피아 로렌처럼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그려냈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내가 더 잘생겼다. 카멜라 해리스보다 이렇게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I mean, Time Magazine, think of this. Time Magazine. Sophia Loren, I couldn't. Who might that be? Is that Elizabeth Taylor? They say she was a beautiful woman. A lot of pictures, it didn't work out, so they hired a sketch artist.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뭘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게 워크하지 않아서 그 아티스트를 스케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고용을 했다 하고 내가 더 잘생겼대요. 내 얼굴이 더 잘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 맞나요? So I decided to go back and reread the clothes. I'm not saying he's, but I say that I am much better looking than her. I think I'm much better. Much better. Much better. I'm a better looking person than Kamala. 네, 카멜라보다 내가 더 better looking person이다. 공화당은 지금 이렇게 해주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책에 집중해 주길 원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린지 그레이엄이 오늘 아침에는 그 상원의원이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에게 조인해서 선거 유세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조인하지 않던데요. 요즘에 힘 빠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힘이 강할 때는 린지 그레이엄은 가까이 붙습니다. 트럼프가 힘이 약해질 때는 본인도 멀어집니다. 하고는 지금 니키 헤일리를 거기다가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카멜라 해리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공화당은 트럼프만 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원까지 지는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질 수 있는 그 의석 분포도 계산을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낸시 펠로시라는 민주당의 전 하원 의장이 안 되겠다. 내 50년 친구지만 내가 바이든을 버리고 하원을 지키겠어 했었던 것. 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화당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이번 주에 봐야지 될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과연 이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인신 공격을 멈출 수 있는가? 상대가 그리고 그걸 잘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약한 사람이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는 캐나다에서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 친구도 있고요. 보기는 하니? 아, 보지 마. 무서워. 향호가 보지 마. 무서워. 그 내셔널 포스트에 실린 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아주 기본적인 경제를 보는 시각을 이 칼럼니스트가 썼거든요. 이건 이제 모두가 다 뭐 들어두면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이제 이런 때 정리를 하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안 잊었어요. 다행히도. 이 트럼프 그 후보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식 지지를 받았는데 그거 받아들이겠다. I accept라고 얘기한 거 가짜랍니다. 왜 가짜를 이렇게 트루스 소셜 그 본인의 그런 그 소셜 미디어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트럼프 그 후보가 굉장히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집착을 하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그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어느 시점엔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이고 뭐 그러면 되냐 뭐 이러더니 그래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지지하면 내가 받아들여 줄게 하는데 이거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그 완전히 선언을 합니다. I accept.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식 지지를 내가 억셉트한다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식 지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아이 뭐 그냥 뭐 재미로 그러는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엔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자, 투칠, JD 투칠 이분은요 예전에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 발행된 내셔널 포스트에 쓸린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뉴욕의 주지사 선거에 나갔던 분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리버테리안으로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 JD 벤스 팀과 해리스 그 팀 월즈 팀을 비교를 한 건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트럼프와 JD 벤스는 민간 부분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해리스와 팀 월즈는 일을 하지 않아서 민간 부분에서 일한 사람이 더 좀 좋다 이런 주장을 바탕에 깔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선거는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세계와 정부가 더 적은 역할을 하는 세계에 대한 비전 간의 경쟁이다. 정부가 큰 역할 민주당이고 적은 역할 공화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이 공화당보다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후보자들에게도 반영이 되고 퓨 리서치사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격차가 컸습니다. 연방정부 민주당은 55%가 법무부를 호의적으로 보고 그리고 공화당은 33%만 호의적으로 봅니다. 민주당 66%, 연방수사국 오케이. 그런데 공화당은 37%만 연방수사국 오케이라는 겁니다. 국세청, 민주당은 50%돈 달라는 데니까 50%로 좀 낮아졌네요. 공화당은 26%만 호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라는 보수적인 재단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때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고 만들어 놓은 청사진에 뭐 국세청 무슨 뭐 연방수사국 법무부 같은 거 다 폐지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일부 대조되는 이런 의견은 내가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야. 이럴 때는 이제 정부 쪽에도 더 호의적으로 되고 이건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나 공화당이 대통령일 때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정부를 더 믿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더 선호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사람들은 78%가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맡겨야 될 일을 너무 많이 그냥 하고 있어 본인들이. 이거는 공화당이 30년 동안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75%가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뭐 길도 놓고 뭐도 하고 뭐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런 얘기. 이것도 민주당이 20년 동안 계속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공화당은 정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또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권을 잡으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는 프로젝트 2025라는 것 때문에 뭐 환경청도 다 없애버리고 그럼 일기예보 해주는 이런 기상청 같은 데도 지금은 국가기관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민간에서 하게 하고 한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쭉 교육부도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는 해리스와 팀 월즈는 민간 분야에서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공립학교 선생님에서 연방 하원 의원 주지사 또 한 사람은 검사보 검사 검찰총장 연방 상원 의원 부통령이잖아요. 다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JD 벤스는 투자 같은 것도 해봤고 뭐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트럼프 뭐 유니버시티 그리고 아예
사업가가 사업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다 하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니스트는 민간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일해본 사람은 정부 규제가 얼마나 이 같은 그 활성화, 혁신에 방해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대체적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다. 트럼프의 경우는 사람들이 사업가, 텔레비전의 어떤 그 퍼포머 이렇게 뭐 트럼프 대학, 부동산 개발업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그것과 또 똑같이 또 정책을 한 것도 아니에요. JD 벤스도 본인이 막 스타트업 있는 데서 돈 끌어가고 할 땐 그랬다가 또 상원의원이 되니까 또 막 이런 기업 같은 것을 조인다는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정부의 역할 같은 것을 더욱 크게 할 것이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 같은 것을 줄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내셔널 그 포스트라는 신문에 실린 JD 투칠이라는 칼럼니스트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이 말씀은 드려야지 되겠죠.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데 14%의 이민자인데 미국의 아주 중요한 혁신은 36%가 이민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민자들 특히 이제 그 하이 그 트레인을 잘 받은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 두바이 같은 데는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다 뭐 은행부터 뭐부터 해주고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우도 잘해주고 등등 하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민자 동료가 없어졌을 때와 일반 동료가 사라졌을 때 그 생산력 차이가 2배 정도가 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오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닫힌 정책을 쓰는가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였습니다.